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낸 뉴욕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눈에 드드러지게 확대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은 근근히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장 중반쯤에 이제 연준의 그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QT를 대체대조부 축소를 좀 스피드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좀 나온 거를 이제 기대로 해서 끝에 조금 이제 반등하면서 강보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16% 올랐고 나스닥은 0.07%, S&P 500은 0.24%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이 보여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8거래일간 연속해서 상승해 오던 코스피가 이제 오늘 상승을 멈추면서 출발을 마이너스 0.37% 정도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간 중요한 거는 그동안 시장을 앞서서 끌고 오던 종목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도에 들어가 있던 그런 섹터들이 급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지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특이한 거는 외국인도 팔았고, 그동안에 이제 거침없이 매수를 해오던 기관도 매도 쪽에 쓰면서 개인만 매수를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69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217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2,97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54.06포인트, 어제보다 0.65% 하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음봉을 보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그 후에 코스닥은 오히려 잠시 상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후속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폭이 오히려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20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23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52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8.27포인트, 어제보다 1.28%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조정이 왔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이번에 구축한 상승 추세가 탄탄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흡 조정,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숨고르기가 길어지면 안 되지만 오늘은 그 정도로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환율은 드디어 이제 1,438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1,438원. 그래서 이제 1,4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50억을 샀고 기관은 170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406억을 팔았고 기관은 112억을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이제 주가는 1,500원 올랐는데 외국인은 78억을 팔았고 기관이 285억, 기관이 오늘 좀 많이 샀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러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이 67억 사고 기관은 79억 팔고 현대차는 외국인이 87억 팔았고 기관은 6억밖에 안 샀고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어요. 62억 42억. 기아도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고 165억 32억. 네이버도 외국인 1억 기관 33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0위권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이제 6천원 올랐는데 외국인이 111억 샀고 기관은 144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제는 외국인은 82억 샀고 기관은 248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230억을 팔았고 기관이 145억을 샀고
HLB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226억, 50억 뭐 이랬고, 에코프로도 외국인은 49억 팔고 기관만 16억을 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426억 이렇게 팔고 기관은 5억 사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장이 이렇게 그동안에 그 시장을 주도해서 가던 것들이 이제 쉬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앞으로 시장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오른 것들이 뭐냐면, 뭐 음원, 음반, 뭐 영상 콘텐츠 관련 웹툰, 엔터, 또 뭐 면세, 여행, 뭐 이제 더불어 화장품, 뭐 이게 뭐냐면, 여기에 깔려 있는 건 어제 이제 소식으로 전해진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거를 이제 기대를 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테마적 상승이고, 여기 이제 뭐 음원, 음반, 영상 콘텐츠, 웹툰, 엔터, 면세, 여행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의 그 움직임이 되게 짧은 섹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런 그 중국이 한한령을 이제 없앨 거다라는 기대, 그리고 뭐 언제부터 뭐 여름부터 없앤다 이런 기대 갖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의 문제는 여전히 좀 남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NFT 그 대치불가 토큰 관련하고 해운도 그동안에 이제 야금야금 올랐다가 오늘 이제 딴 것들이 좀 이렇게 멈칫거리니까 이제 좀 튀고 나가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내수 소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시장을 선도해 왔던 섹터, 이제 흔히 말해서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거 관련들이 오늘은 이제 매물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어제 오후장에서부터 나타났죠. 그래서 어제 오후장부터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 다시 이제 재군림을 하는 거를 이렇게 시도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수급에서 이제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그 시도도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게 완벽하지 못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 이제 올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수급을 이제 뭐 총대를 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을 책임져 왔던 이제 연기금, 그 국민연금이죠. 연금이 오늘은 이제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 매도는 아니지만 매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숨고르기 양상을 오늘 처음으로 보였다. 그동안 이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현상을 보면은 뭐 지극히 있으면 좋고, 또 좋게 해결되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보단 중간에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을 이럴 때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부터 그동안 시장을 선도하던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뭐 이제 PER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좀 과하게 올랐다.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후부터. 그래서 뭐 조선이 뭐 미국 덕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 10,000톤 이하의 함정밖에 군함 만들 수 없고, 그게 전체의 뭐 1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적어서 지금 뭐 과대평가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대평가됐다는 얘기는, 애널리스트들이 과대평가됐다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북밸류보다 높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주력 선도주라는 건 원래 좀 더 달려요. 이제 항상 그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또 어제 많이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재굴림을 이제 시도하고 이제 살 때가 됐다. 얘네들이 이제 그런 맥락의 그 흐름들이 이렇게 흐르면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수급상의 변화를 나타내서 제가 이제 스쿨에서 한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게 있죠. 이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식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됐든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열돼서 하는 거는 그렇게 가면은 그게 이제 항상 그 과도한 상승 때문에 뒤에 그에 따르는 후유증을 이제 달고 오죠. 그래서 이제 투자 잘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적절하게 매도해야 될 때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인위적인 시장 주도주 변화 노력은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리포트를 쓰고 얘는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를 보자 이래 갖고 새로 얘 다시 보니까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사야지 얘는 더 나빠질 게 없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역전돼 갖고 시장의 선도주가 된 예는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서는 그 주식을 살 때 왜 그 주식을 왜 사겠어요?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시장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계산은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몰리는 데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몰리는 데에서 주력들이 막 빠져나와서 손 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수급 라인이 제일 먼저 변해요. 수급 라인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11, 2편 같은 게 하향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 노래를 부르면서 난 못 팔겠다 이러면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근데 꺾일 때 팔면 절대로 안 물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꺾이기 전에 미리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리 내리다 보면 매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걱정 없이 돈을 벌 수가 없는 데가 이제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쉬었다. 2차 전지 많이 쉬었다. 더 나빠질 게 하나도 없다. 반도체 많이 고생했다. 이제 더 나빠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계속해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지만 주가가 오르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충분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 조건은 돼요. 필요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많이 빠졌어. 그리고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조건, 그러니까 필요하면서도 충분 조건이 같이 완성되지 않는 한 시장의 주력주로 재굴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제한적 상승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한적 상승이건 아주 길게 내리뻗건 우린 주식 투자하면서 올라갈 주식을 사갖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만 가지고도 수급 라인에 변화가 오면 그러면 재빠르게 들어가서 그거를 사서 그러다가 수급 라인이 꺾여. 왜 꺾여? 기다렸던 충분 조건이 빨리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럴 땐 뭐 내리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개인 투자가의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럼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지 않고 필요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시장의 왕자를 차지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그 충분 조건까지 완벽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명실공히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기 전까지 제한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1, 2월 동안 잘 끌어왔던 이 상승 추세, 이런 상승 추세의 장에서는 선도주가 무너지면 이건 2020년 장하고 달라요. 지금은 뭐 엄청난 유동성으로 막 밀어 제끼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사줘서 그걸로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조금 나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도주가 무너지면 이 선도주 자리를 다른 섹터가 바톤 타치해서 대신 릴레이 하듯이 끌고 간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앞서가던 대장주가 꺾이는 순간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뭐 업계에서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줄 시장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서 뭐 리포트 몇 장 툭 던져서 주도주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라. 시장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실제로 눈에 보여줘. 우리 지금 쇼미더머니 보여줘. 그러면 그 새로운 것들이 주도주로 가는 그런 수급 라인이 얼마나 빳빳하게 쓰는지를 보여줘. 그러면 그거 확인하면 지속적으로 사고, 그게 뭐 가다가 흐물흐물하고 뭐 재미없으면 우린 조금 가다가 그냥 내릴 거야. 이 방법이 개인 투자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탱하는 데는 뭐냐면 어떤 종목이건 매매 원칙이 살아있으면 이게 기존에 선도하던 섹터건 아니면 새롭게 이번에 시도하려고 하는 그 섹터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매 원칙상 수급 라인이 살아있으면 이거는 매수. 수급 라인이 살아있다. 1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그 위에 5일 일봉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가던 선도주가 오늘같이 흔들거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가다가. 그럼 이게 잠깐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냐. 수급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10일 이평의 우상향하는 그 슬로프가 깨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홀딩. 근데 우상향하던 수급 라인 10일 이평이 꺾였다. 그러면 매도.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쉽잖아요. 그거는 뭐 새롭게 등장하는 섹터도 수급 라인이 잘 지켜져서 나가면 계속 가는 거고, 그거 못 지키면 그냥 하차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쉽고도 간단하다. 우리는 누가 뭘 사는 거 우리가 뭐 미리 뭐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투자가는 이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릴 때나 이제 오늘같이 잠깐 흔들릴 때나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갈 때나 아니면 빠질 때나 그게 뭐 여태까지 시장을 끌고 온 선도주건 아니면 새롭게 선도주에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기준은 다 똑같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게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나 오를 때나 빠질 때나 어떤 종목이거나 매매 기준은 항상 똑같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